요즘 아침 저녁으로 유난히 춥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닌 변화가 제게도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원장님, 요즘 이상하게 몸이 더 무겁고 피로가 오래 가요. 감기도 잘 낫질 않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감기가 예전보다 오래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무려 30% 이상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1도만 올라도 면역세포가 눈을 번쩍 뜨고 활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신이 저체온인지도 모른 채 지냅니다. 몸은 이미 차갑고 면역은 졸고 있는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살짝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니어 건강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100세 건강 라운지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최영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이 급격히 무너지고 반대로 1도만 올라도 몸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한 가지 장면을 봅니다. 감기가 오래가는 분들, 염증이 자꾸 반복되는 분들, 피로가 몇 주씩 이어지는 분들. 놀랍게도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체온이 대부분 35도 후반 혹은 36도 초반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체온이 1도 오르내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는 마치 따뜻한 방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몸이 따뜻해야 기운을 내고 부지런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는 순간 잠깐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네 하고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체온이 면역의 속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죠. 5배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면 그 변화를 똑똑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체온이 겨우 0.7도만 올랐는데도 감기 회복 속도가 확 달라지고 만성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이 따뜻한 날은 움직임도 부드럽고 기운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죠. 그 이유가 바로 면역세포의 온도 의존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체온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의 기본 설정값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기본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앱을 실행해도 버벅거리잖아요. 우리 몸도 같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면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체온이라는 기본값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체온이 오를 때 우리 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이제 체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은 마치 작은 군인들처럼 하루 종일 몸을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죠. 엔진 오일이 굳어있고 출력도 떨어지고 평소보다 훨씬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은 마치 추운 날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굼떠지고 느려져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속도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대식세포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식세포는 바이러스, 세균, 염증 찌꺼기를 먹어치우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따뜻해지면 움직임이 활발해져 감기도 더 빨리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NK세포 활성 증가입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특수부대 같은 존재인데 체온이 올라가면 활동이 갑자기 살아나서 세포 감시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구석구석까지 잘 도달하고 쌓였던 노폐물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소화력과 대사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위장도 근육이라 따뜻해야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체온이 오르면 위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져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변화는 단순히 느낌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속도가 다시 살아나고 면역의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왜 감기가 오래가고 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왜 소화가 잘 안 될까 궁금하셨다면 그 해답이 바로 이 작은 1도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체온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반대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나면 몸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는 별로 춥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배나 등, 손발을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세포들이 마치 절약 모드에 들어가듯 활동을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움직임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오히려 그 차가운 환경에서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는 추위와 내 몸속 세포들이 느끼는 추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 세포는 졸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기운이 나서 설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감기 환자가 폭발하는 겁니다. 추워서 감기 걸린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추워지면 면역세포가 움직이지 못해서 감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주는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줄면 열 생산도 떨어져요. 둘째, 혈액순환이 약해집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따뜻한 피가 멀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셋째, 기초대사가 떨어지면서 열을 만드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같은 온도에서도 70대 몸이 20대보다 훨씬 더 춥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오래 저체온 상태였던 분들은 자기 몸이 차갑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몸이 이미 너무 식어 있어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 하나로 그분의 체온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추운 느낌이 아니라 면역의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손발이 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 전체가 절약 모드로 바뀌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세포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면역은 졸고 있고 소화는 느려지고 혈액순환은 굼떠지고 그러니 피로도 쌓이고 감기도 오래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바이러스와 세균은 이런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활동성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은 쉬고 있는데 외부 침입자들은 깨어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감기와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면역을 잠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더 쉽게 떨어질까요?
첫 번째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히터 같은 존재인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예요. 심장이 아무리 피를 보내도 말단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 손발은 금방 얼어붙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대사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금방 데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난방을 해도 춥고 몸이 잘 따뜻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대사 속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체온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차가우면 감각도 무뎌져요. 난 안 추운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배나 등, 손등을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식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먼저 저체온의 신호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손발이 항상 차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자주 체한다. 감기가 오래간다. 잘 피곤하다. 잠을 깊게 못 잔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몸이 이미 저체온 체질로 기울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체온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목 뒤 온도가 전신 체온을 좌우하는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차가우면 발부터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체온의 스위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곳은 목 뒤예요. 저도 오래전엔 단순히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해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환자분들을 수십 년 보면서 이 부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목 뒤에는 체온과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차가워지면 전신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금방 풀립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탈까요? 손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자려고 누우면 몸이 굳어요. 그런데 진찰해 보니 목 뒤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목 뒤와 어깨 사이에 올려드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분이 눈을 크게 뜨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손끝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목 뒤 가열법의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혈관이 열리면 따뜻한 피가 온몸으로 돌기 시작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부드러운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목 뒤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겨울철엔 온열팩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승모근이 이완되며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사라집니다. 이 순간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고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첫 신호죠. 특히 잠자기 전 10분, 이 가열법을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져야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데 목 뒤가 차가우면 뇌가 긴장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 수면이 얕은 분들,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은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체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즉각적이고 부담 없는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체온이 낮은 분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가 얼음처럼 차갑다는 사실입니다. 위는 따뜻한데 발과 종아리는 차갑다. 이게 바로 체온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하체 순환이 막히면 아무리 윗몸을 따뜻하게 해도 전신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목과 종아리를 움직이는 것, 이게 체온 올리기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우선 편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발목을 까딱까딱 앞뒤로 움직여 봅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자동으로 수축 이완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종아리를 저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는 기관이라면 종아리는 피를 다시 끌어올려 순환을 완성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발목 운동은 이 종아리를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보세요. 30초만 해도 하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만약 발끝이 늘 차고 감각이 둔한 분이라면 이 운동은 더더욱 꼭 필요합니다. 발끝까지 피가 가지 않으면 체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마치 막힌 길을 뚫는 것처럼 혈액이 훅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원장님, 이거 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바로 순환이 회복되기 시작한 신호죠. 여러분, 체온은 절대 특별한 행동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작은 신호만 줘도 변화는 즉시 시작됩니다. 발목 하나가 움직이면 종아리가 살아나고, 종아리가 살아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이 깨어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몸이 차갑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먼저 두 가지를 권합니다. 바로 따뜻한 족욕과 전신을 길게 펴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온을 올리려면 뭔가 거창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몸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 곳부터 따뜻해지면 중심부까지 열이 올라오고 막혀있던 혈관이 한 번에 열리면서 전신 순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족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물의 온도는 따뜻하다 정도가 아니라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뜨겁다고 느껴지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 온도가 발목 위까지 깊숙이 전달되면 차갑게 식어있던 다리 혈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0분만 지나도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 걸 대부분 느끼시죠? 이때 체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납니다. 족욕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세가 굽어 있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며 가슴 앞쪽이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액이 아무리 따뜻해져도 흐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벽을 짚고 온몸을 길게 펴는 동작을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등을 천천히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면 가슴 앞 혈관이 열리면서 상체까지 따뜻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변화는 정말 빠릅니다. 굳어있던 몸이 풀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수면도 훨씬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족욕과 스트레칭.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저체온 체질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예전처럼 손발이 얼음 같지가 않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중에서 체온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고 면역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교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매일 체온을 빼앗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모든 노력이 반으로 줄어들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스 음료입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얼주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찬 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데 이 한 잔이 위장을 얼리고 내장 온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음은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열기관인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피가 정체되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체가 차가워지는 순간 면역도 함께 식어버려요. 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며 아침을 거르고 하루 종일 거의 먹지 않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죠. 그런데 몸은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대사를 줄이고 체온을 낮춰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국 저체온 체질이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죠.
네 번째는 너무 짧은 샤워입니다. 겨울에 뜨거운 물이 등에 충분히 닿아야 혈관이 열리고 순환이 살아나는데 대부분 2, 3분 만에 서둘러 나오세요. 그러면 온몸이 충분히 따뜻해질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습관은 내가 춥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오래 저체온으로 지내면 몸의 감각이 무뎌져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배, 등, 손발이 차갑지만 스스로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상태죠. 이는 이미 몸이 깊은 냉성 체질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체온을 올리는 것이 곧 면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느낍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얼굴빛이 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염증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시작은 대부분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 뒤를 데워주는 것, 발목을 1분만 움직여주는 것,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 이 사소한 행동들이 면역세포에게 이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따뜻하면 깨어나고 차가우면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방법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세포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바이러스는 그 틈을 타 활발하게 활동하죠. 하지만 우리가 체온을 지켜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발끝까지 따뜻한 혈액이 돌고 대사가 살아나고 수면 역시 깊어집니다. 몸이 회복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날 문득 요즘 감기가 덜 걸리네? 몸이 덜 피곤하네?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소중합니다. 평소 고민이나 변화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백세건강 라운지와 함께한 내분비내과 전문의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